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너무나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한국을 비호국 리스트에 올린 데 이어서 러시아 기업들이 삼성과 LG 등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진 빚을 달러가 아닌 루블화로 갚겠다는 충격적인 발표까지 했죠. 그런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보다 더 충격적인 발표를 또 하나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사업 관계를 연이어 단절하자 러시아 정부가 외국 기업 러시아 사업체의 경영권을 빼앗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애플과 폭스바겐 이케아 마이크로소프트 포르쉐에 이어 심지어 맥도널드까지 러시아 사업을 철수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하자 러시아 국민들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 해외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맥도날드에서 파는 마지막 햄버거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늘어서 러시아인들의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제 온라인상에서는 맥도날드 버거 가격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무려 햄버거 세트 하나가 최대 5만 루블 약 43만 원에 거래되기도 있습니다. 통신과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영 매체를 통해 방영된 영상에서 생산을 중단하려는 이들에게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며 외부 경영진을 도입하고 이들 기업을 일하고 싶은 이들에게 넘길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러시아 정부도 푸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을 현실화할 방안을 담을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지분이 25%를 초과한 회사가 러시아 내 사업을 접으려고 하며 법원이 이 회사의 러시아 국책은행부의 예비 등 외부 경영진을 선임하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실상 해외 기업들의 자산을 러시아가 공짜로 빼앗겠다는 것인데요. 러시아 대통령과 총리를 지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회장은 러시아 정부가 자국을 떠나는 외국 회사의 자산을 국유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현지 매체는 한 소비자 단체가 사업 철수 결정으로 인해 국유화될 수도 있는 외국 기업들의 명단을 작성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명단에는 애플, 폭스바겐, 이케아, 마이크로소프트, IBM, 쉘, 맥도널드와 포르쉐, 토요타 등 59개 기업이 포함됐고 이 명단은 러시아 정부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집중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안드레 클릭주한 러시아 대사는 최근 러시아를 겁주려는 시도는 언제나 실패할 것이다.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 국가는 똑같이 피해를 볼 것이다라며 한국이 이대로 제재에 동참한 것은 불법 행동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과 러시아가 추진해온 프로젝트를 모두 엎어버릴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는데요. 러시아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공장부터 시작해 모든 자산을 빼앗아 버릴 수도 있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국에 200개가 넘는 제품 수출을 제한하며 수출 규제까지 시행했는데 러시아 현지 매체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이날 보도문을 통해 반출 금지 목록에 기술, 통신, 의료 장비, 운송 수단, 농기계, 전자기기 등을 포함해 200여 가지 상품이 포함됐다면서 열차 차량과 기관차 컨테이너, 터빈, 철 그리고 석재 가공용 선박, 모니터, 프로젝터 등이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한펜과 현대리바트 등 주요 가구 업체들의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었던 목재도 모두 막아버릴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시장에서 러시아산 목재는 전체 수입 물량의 5분의 1에 달합니다. 림청 인사물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산 제재목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01.19 증가한 44만 4천 제곱미터에 해당해 총 수입 212만 제곱미터의 약 20%를 차지했습니다. 칠레산에 이어 두 번째인데 특히 가구의 주요 원자재인 파티클보드는 러시아 의존도가 태국 다음으로 높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국외 반출 금지 품목 발표에 따라 대기업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00여 종 품목이 영향을 주는 부분은 크지 않지만 사태가 장기화되고
품목이 확대되며 직간접적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와 센서 등의 제작에 필요한 귀금속의 팔라디움은 러시아의 전세계 시장 점유율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러시아의 매장량과 수출량이 각각 전세계 11%에 5.53%인 니켈 또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니켈은 배터리 소재로 사용되는 핵심 부품으로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격이 많이 올라 이미 국내 배터리 3사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수출 규제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들의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가 한꺼번에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의 반도체 및 전기차 배터리 관련 주식들의 가격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폭락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사실상 장기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폭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에 수출하는 비중은 작지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업들의 수익성이 대폭 악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기막힌 방법으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도우며 러시아에 또 한 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침공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한 난민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주변 유럽국들이 대부분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대 4,500만 명에 육박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을 전부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이미 모든 재산을 잃은 상황이기에 선뜻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해주려 하는 이들이에요. 없는 상황인데 한국인들의 기막힌 방법으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수많은 한국인들은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몰려있는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의 호텔을 한 달 이상 예약한 뒤에 이용하지 않을 노쇼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무료로 숙박을 제공해 전 세계 언론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배우 임시완이 우크라이나 현지 숙소를 예약하고 이용하지 않는 노쇼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해 2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4일 뉴스원에 따르면 임시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의 공유 숙박 플랫폼을 통해 오는 7일부터 다음 4일까지 한 달 동안 우크라이나 키우의 한 숙소를 예약한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임시완은 호스트에게 한 달간 당신의 숙소를 예약했고 당연히 난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신과 키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길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역 숙소를 예약한 뒤에 숙박비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현지인들에게 기부하는 착한 노쇼 운동에 동참한 것입니다. 임시완은 또 대한민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해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기부금 2천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러시아에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 피난민에게 1,000만 달러 약 120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28일 러시아의 불법적 침공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 그리고 피난민을 돕기 위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미 러시아 군대의 사기는 완전히 꺾여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그 유명한 러시아의 특수부대원들조차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세계 각국에서 첨단 무기를 장착한 의용군의 최전선에 합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세계 최고의 저격 능력을 보유한 캐나다 출신의 유명 저격수도 참전 의사를 밝혔는데 뉴욕 포스트는 지난 9일 월리라는 가명을 쓰는 캐나다 엘리트 저격수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 포스트도 월리의 참전으로 우크라이나 전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월리는 이날 12시 캐나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대신 유럽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폭격당하는 말도 안 되는 일에 21세기에 일어났다. 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라며 참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의용군 합류의 뜻을 모았고 현지에 도착하자
우크라이나 병사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고 월리는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주고 상당히 기뻐했다 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회사에서 프로그래밍 작업을 했다는 월리는 여기에 내가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잔인하지만 이것이 현실이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캐나다의 로열 22연대 소속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각종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월리는 몇 년 전에는 쿠드로 조계 편에서 이슬람 국가 병사들과의 전투에서 세계 최고의 스나이퍼임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참전 소식에 러시아 육군은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며 너무나도 암울해졌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